네, 법무부가 오늘 검찰 인사위를 비공개로 열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심의했습니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주요 현안 수사팀의 유임 여부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 고위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청와대 출근했습니다. 사의를 철회했는데요. 관련된 소식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검찰 인사위가 비공개로 열렸고 이제 인사를 심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뭐 인사는 이제 코앞에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이제 의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오전에 열렸고 또 조금 전 소식에 따르면 뭐 오늘 4시 정도에는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예. 그동안의 전례를 볼 때 중간 간부급 인사를 위한 인사위원회 열린 다음에는 이제 그날 발표된 경우들이 많았어요. 또는 늦어져도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오늘도 바로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그 인사의 폭이 넓지 않다, 소폭으로 예상된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더더욱 길게 시간 끌 필요 없이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됩니다. 네, 많은 보도를 보면 일단 이번 인사에서 주목할 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뜻대로 일단 주요 인사들이 계속 유임이 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람들은 꼭 유임시켜달라 요청한 적이 있지요. 특히 그렇죠. 예, 특히 오늘 아침에 이제 위원회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조남관 차장검사가 이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미 뭐 강력히 요청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안 그래도 훼손되어 있던 어떤 신뢰가 더 심하게 훼손된 상태가 아닌가라는 우려도 들고요. 특히 인사라고 하는 게 이제 크게 보면 3가지죠. 뭐 유임도 있겠고 또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그와 동시에 기존에 있던 사람을 또 다른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이 지금 현재 원하는 거는 검사장급 인사에서도 뭐 빈자리 채우는 정도로 그쳤으니까 중간 간부도 그러면은 이렇게 해라라는 의도로 그런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지금 주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현 정권과 직접 관련되는 그런 사건들이 꽤 있죠. 예를 들어 월성 원전 관련된 수사도 있고요. 또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관련된 수사도 있고, 또 뭐 채널A 사건 관련된 수사도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현 정권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수사를 지휘하던 팀장급이 만약에 이번 인사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 또 이 사건을 처음 맡는 검사가 들어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수사에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얼마나 반영될지는 실제 인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예상 내지는 전망을 좀 김민아 평론가께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이제 받는 절차는 이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러저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뭐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논의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볼 때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협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얼만큼 반영한 그런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관건이겠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지난해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했던 여러 가지 인사들에 있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검찰 측에서 볼 때는 좀 비정상적인 인사였다라고 이제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대규모로 인사를 좀 단행을 해서 과거에 비정상적이었던 인사를 바로 잡을 것을 여러 차례 요구를 해왔는데 그것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고 그렇다라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측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인사의 폭이 소규모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소규모의 인사 속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수사의 어떤 수사 책임자들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최소화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검찰 인사위가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한 얘기를 보면은 지금 뭐 예를 들면은 공석이 생겼다거나 또는 그 공석을 뭐 채우는 것 또는 뭐 여러 가지 인사 이동과 관련된 이런 빠진 인사를 채우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인사는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인사는 지금 뭐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검찰이 너무 이것은 더 밀리는 듯한 그러한 인사는 좀 자제한다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어느 정도 윤 총장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인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신 건가요? 이미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제 그 입장은 반영이 1차적으로는 안 된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해 이제 인사를 바로잡자는 게 이제 그쪽의 입장이었으니까. 그런데 다만 이 받아주지는 않더라도 더 밀어붙이지는 마라. 이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이제 입장인 것이고 지금 아무래도 신현수 민정수석 건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좀 의구심이 형성돼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늘 검찰위에서 또 윤석열 총장의 입지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인사를 밀어붙였다. 이러한 인상을 주는 것은 지금 이제 정권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러한 지경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반대로 그 부담을 치고 이번에도 윤 총장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윤 총장의 임기가 5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임기 막바지에 조직의 안정성도 좀 떨어지고 수사의 동력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가 이제 5개월이 남았다라는 것인데 검찰총장이 보통 임기가 5개월이 남으면 이미 뭐 상당히 그 존재감이라든가 영향력은 상당히 좀 감소해 있는 그런 상황이 일반적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존재감이 큰 것은 지난해 이제 너무 이제 그 뭐랄까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괴롭힘의 대상이 됐고 이게 정권과 검찰과의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어떤 사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또 한 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를 어렵게 하는 이런 인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내에 지난해 이제 일어났던 내분이라든지 좀 그런 반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거세질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인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즉 이번에 인사 결과가 윤석열 총장과 정권의 관계를 규정한다기보다는 윤석열 총장 이후에도 이루어질 검찰과 정권의 관계를 규정한다. 이런 이제 맥락이 지금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 포인트만 더 찝어본다면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입니다. 변필건 부장? 여기 교체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이제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에는 이건 뭐 검찰 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 검찰 조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수사 지휘라든가 인사권을 가지고 좀 검찰 조직을 통제해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이렇게들 이제 검찰 내에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정권을 향한 수사를 상당수 이제 좀 책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것의 어떤 속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논란이 불거지는 측면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을 겨냥했던 어떤 수사이다라고 규정했던 이른바 채널A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거기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수사를 추진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가 계속 위험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자신을 식물총장으로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계속 해석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변필건 이 형사 1부장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그 채널A 관련 수사에서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리를 하는 게 맞는데 왜 지금까지 이제 수사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느냐라는 취지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제 반기를 들었던 인물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전에 이제 그 검사장급 인사를 진행했던 연속성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성윤 지검장을 유임했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과 마음이 맞는 사람으로 중간 간부도 교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한쪽에서 이제 이런 논리가 설 수가 있고 반대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전에 이제 했던 인사는 이 검사장급 인사는 기존의 어떤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의 안정성을 도모한 그래서 인사의 폭을 최소화한 인사였는데 이렇게 똑같이 인사의 폭을 최소화하면서도 변필건 부장만 만약에 핀셋으로 찝어내서 교체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또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 한쪽에서는 제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인사에 상당히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죠. 거의 모든 인사가 그렇습니다만 이번 인사에는 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주제를 좀 넘길 텐데요. 뭐 연장선상에 있는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오늘 사실상 이게 뭐 사퇴를 굳힌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철회가 돼서요.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평론가님? 상당히 이 뭐 기자나 평론가들 입장에서는 허를 찔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아침까지도 사실 심지어 여당 관계자들도 이제 여러 인터뷰나 언론의 이제 취재에 응하면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주말 동안 마음을 바꾸지 않은 것 같다. 이 사태가 유력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복귀를 청와대에 출근을 하고 나서는 어쨌든 지금 입장을 사실상 이제 바꾼 걸로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살펴봐야
봐야 될 텐데요. 예. 아무래도 주말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설득이나 이런 것들이 뭐 진행이 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전까지의 아무런 좀 시그널이 없다가 청와대 출근해서 입장이 변화한 것을 볼 때 아무래도 대통령이 직접 설득을 하는 어떤 과정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이제 설득을 했는지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첫 번째로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이 그만둔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검찰하고 정권하고 이제 관계 개선을 하는 게 본인의 가장 큰 임무였는데 그것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그만둔다라는 요지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도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정권하고 검찰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을 가능성이 첫 번째로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두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한 뭐 의지를 보여주지는 않았더라도 예. 지금 상황이 신현수 민정수석이 청와대를 나가게 되면은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파장이 크고 이 정권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불만은 알고 있지만 그리고 신현수 민정수석이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대통령은 생각하지만 예. 그럼에도 지금은 자리를 지켜달라는 취지의 설득을 했을 가능성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지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어쨌든 그 가능성 무게를 둔 어떤 추측은 대통령의 설득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 내막을 뭐 지금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국회 저희가 잠시 다녀와 봤는데요. 이제 법사위에서 박범계 장관이 이제 어떤 입장을 내는가, 이제 이것도 아마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차후에 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뭐 주말 사이 이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신현수 민정수석과 함께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또 소통을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어떤 질문들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만났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네네. 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채널을 말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소통했다. 특히 이번 그 중간 간부 인사안에 대해서도 소통을 충분히 했다는 그런 박범계 장관의 답변이 나온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슈큐브 함께했는데요. 김민아 시사평론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